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률 7개 3화 유동으로 기타 부분은 지금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식 회의와 방문과 관련된 필수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입법부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21대 첫 국정감사인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치러지는 만큼 많은 부분에서 예년과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제16, 17, 20대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또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국회 사무처를 이끌고 있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국정감사 준비와 국회 운영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하신 지 지금 100일 되셨다고요? 예, 이제 100일 돼갑니다. 예, 그동안 이제 국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하시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 또 이제 국무위원 활동하셨는데 그때하고는 많이 다를 텐데 어땠습니까? 예, 국회의원도 해봤습니다만 한 공간 안에만 있다 뿐이지 네.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하루 종일 보고 결제 또 각종 민원 뭐 이런 것들에 파묻혀서 지내야 되는 그야말로 행정하는 자리가 바로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네. 우리 국회 또 사무처의 식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사무처,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그리고 국회의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도 행정관리는 또 사무총장이 통솔을 하거든요. 네, 상임위원실에 무슨 뭐 전문위원들 수석 이런 쪽도 관할하잖아요. 예,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사무총장이 결제해서 월급 주는 사람들이 한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 헌법상의 비중에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 다음으로 지금 국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인데요. 예. 근래에 와서는 더구나 그 코로나19 때문에 국회 내부에서 혹시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런 비상 상황이 걸리기도 하는 게 몇 번 반복이 됐었죠. 예, 지금까지 확진자가 3사람이 나왔습니다. 예. 다행히 국회의원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국회의원들의 감염입니다. 이분들이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또 국회에 와서는 또 300명이 또 서로 아주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다시 또 흩어지고 이러니까 그야말로 슈퍼 울트라 전파자들이다. 예. 저는 맨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늘 국회의원들의 이 감염 여부를 모니터도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미열이 있어서 지금 이제 간 맡겼다라고 하던데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다행히 예. 코로나는 아니고 좀 체한게 열이 그렇게 났던가 봐요. 다행이네요. 지금 네.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 일선에서는 뭐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술을 많이 먹어서 그게 그 체하는데 더 악효과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술 소화 능력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좋아 보이던데.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국회 사무처 수장으로서 100일 동안 집중했던 중점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국회 사무처라는 공간은 국민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공간이지요.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늘 국회의원들만 보이고 또 그들의 활동만 보시는데 국회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천 명 이상의 유급 직원들이 일을 하는 곳이고 또 기자들이 상시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기자들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큰 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 보이지 않는 공간과 기능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좀 더 잘 알려볼까. 그리고 이 조직들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조직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하고 스스로도 유념하고자 하는 게 유산균 같은 행정을 해보자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사람 몸에 아주 바로 뭐 적효약 이런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도움이 되는 네. 신체 활성화를 위해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유산균 같은 행정. 그래서 국회 사무처도 그렇고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좀 우리가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 개혁을 해보자. 또 그런 차원에서
또 디지털 혁신 작업들도 지금 박병석 의장님과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이 디지털 혁신은 한편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국회에 가장 쉽게 접근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요구나 주문을 입법화하는 기초 자료로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혁신 작업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예. 그런 작업들을 유산균처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김영춘 사무총장이 이끌었던 국회 행정 또 의정 행정은 유산균 같은 행정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김치에서 나온 유산균 예. 음료를 먹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김치에서 나온 유산균이 한국 토종 그 그렇습니다. 효모라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상당수 그 효모들이 아주 외국 몸에 수입하는데 좋습니다. 나와서 건강한 국회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네, 아까 그 이제 그 국회에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의원들까지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이른바 새로운 노멀이 되어버린 뉴 노멀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뭔가 여기에 따른 생활 방식의 변화는 생기겠지만은 어떤 우리 코로나19 시대가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동안에 여기에 대비해왔던 어떤 작업들을 해왔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100일 전에 취임식을 할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온라인 취임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사무총장 취임할 때 한 500명 막 이렇게 이상 모여서 취임식을 했다 그러는데 하루 전에 제가 취소시키고 온라인 취임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는 아직 우리 국회 화상회 시스템도 조금 미비할 때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이후로 쭉 점검을 해보니까 코로나 대응 시스템이 아주 미비한 게 많았습니다. 네. 당장 뭐 임기응변으로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 대응 매뉴얼 자체가 완비되어 있는 게 없었고요. 또 국회 규칙상 재난대책본부가 있는데 그 대책본부도 과거에 우리 그 화생방 훈련하던 그런 정도의 체제, 또 지진이나 폭격에 대비하는 민방위 훈련 정도의 체제. 그래서 이게 이 감염병에 대처하는 그런 조직 체계는 안 갖춰져 이미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면은 그 김영춘 총장님이 취임했을 때면은 이미 대구에서 확산돼가지고 국민적인 우려가 이미 큰 걸 경험한 이후였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긴급히 비상 대응 매뉴얼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네. 지금까지 한 몇 달 동안은 그걸로 지금 대응을 해왔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재난대책본부를 이원화시켜서 이런 감염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편제를 만드는 건 규칙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그 시대에 부합하는 뭔가 조직 체계도 바꿔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은 이제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역시 이제 뉴노멀로서 우리 코로나 사태도 대응을 하고 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이후까지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예.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화상 회의나 뭐 이런 것들이 단지 지금 병에 대한 대응 체제일 뿐만 아니라 예. 그 이후에도 우리 국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또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만드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는 아주 좋은 또 효과적인 체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한번 시험 무대에 들어서는 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임위원회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차 추경 예산안으로 그때 신청을 해서 9월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상임위원회가 완비가 됐고요. 예. 앞으로 한 열흘 보름 이내에 전 상임위원회가 다 완비가 될 겁니다. 이미 갖추어진 상임위원회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국정감사를 예. 보건복지위원회 화상회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예. 또 오송시에 있는 질병청 예. 이렇게 삼각 화상 예. 국정감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봤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예. 만약에 증인이 채택이 된다면 증인의 경우에는 국회로 오겠군요, 주로요, 대체. 그 정인조차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하. 의결만 해주면은 아, 지금 세종에 화상회의로 할 수도 되어 있는 있겠고, 오송에 할 세종에서도 수도 있겠고 출석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오송에서도 출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방식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실제 사람을 부르기도 할 수도 예, 있고 그러겠죠. 또 세종시에 출석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예. 많은 사람이 안 모이게 하는 게 밀집도를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렇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50인 이내로 지금 한정하기로 했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그리고 언론이 모두 많은 힘을 쏟는 시즌인데 그만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코로나19 큽니다. 확산,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최근까지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많이 열리는 토론회나 세미나가 일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평균 국회에 들어오는 외부 출입자가 한 500명 정도 수준으로 좀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래도 불가피하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뭐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 이런 분들은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감사가 되면은 그 통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이제 한꺼번에 일제히 모든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니까 거기에 출석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정인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구멍이 안 생기도록 예. 저희들 긴장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1,000여 명 된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예, 예. 어떻습니까? 소통관으로 별도로 옮긴 다음에는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간혹 현장하고 좀 멀어져 가지고 불편하다고 기자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불만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공간도 넓어지고 예. 또 취재나 활동의 편의가 많이 이제 정진되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예. 다만 이제 이 코로나 대책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취재 같은 경우도 취재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풀 기자단을 구성을 해서 취재를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 상임위원회에 취재진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과거 같으면 수십 명도 들어갔거든요. 뜨거운 쟁점이 있는 상임위원회 같으면 수십 명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요즘은 10명 이내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취재에도 일부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기자분들이 취재 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전부 이렇게 관장을 하나요? 어떤? 아닙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자체에서요?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 이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직접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도 하셨을 것인데 사무처를 비롯해서 이제 국회 수많은 직원들 일하는 모습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잘 모른다 했는데 이것을 잘 알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 어떤 계획이신가요? 예,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끼리 맨날 싸우기만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실제로 입법 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21대 국회가 6월 달에 이제 개원을 했는데 6월 한 달 동안에만 국회의원들이 사무처에 네. 입법을 검토해 달라는 그 의뢰가 3,000건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입법 발의까지 연결된 건수가 1,200건 정도 되고요. 예.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이런 많은 직원들이 밤을 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론 국회 보좌진 중에서도 철야 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죠. 예.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나 노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제 욕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은 우리 국회 그 포털 사이트를 좀 개편을 해서 예.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노력.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그 뉴미디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달하는 방법. 네. 무엇보다도 국회 방송이 저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보니까 미국은 C스팬이라고 예. 그 케이블 TV 협회가 만들어서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3개인데 1채널이 뭐 하원, 2채널이 상원 이런 식으로 또 제3채널은 다른 공익적인 방송을 하고요. C스팬 1, 2 이렇게 나갈 수 있게. C스팬 1, 2, 3가 있죠. 예. 그 채널들이 그 케이블 번호에 굉장히 앞번호에 있어서 20몇 번으로 기억이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세요. 우리 국회 TV도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 잘 주셨는데요. 국회 방송 우리 경우에는 송출회사에 따라서 번호가 다양하게 돼 있고 상당히 뒤쪽에 있는데 어떻게 이거 해법 모색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선 요즘 이제 케이블 TV나 이런 그 유선 TV도 IPTV 시장이 이런 많이 것들이? 바뀌어서 예. IPTV가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예. 그래서 IPTV부터
65번으로 통일시켜 보는 작업을 아. 지금은 뭐 65번, 100 몇십 번, 제가 200 몇십 그래요? 번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걸 65번으로 통일시켜 보는 작업을 줄기차게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 방송의 예산과 인력을 좀 늘려보자. 예. 그런 노력을 우선 박병석 의장님부터 욕심을 많이 부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저도 같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국회 방송을 비롯한 입법 지원 조직들, 홍보 조직들의 강화의 필요성은 직접 사무총장을 맡고 보니까 많이 느끼시겠네요. 예,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좋은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정치에 관심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것을 위한 중간의 매개 수단이 국회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국회 방송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국회 TV를 만들기 위해서 저부터 노력하고 또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큰 일로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사무총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국회를 망친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고 하면 깜짝 놀라시겠죠? 망을 많이 치는 사무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 망을 많이 친다고요. 좀 전에도 뭐 국민과의 소통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국민과의 소통망도 많이 열고 또 국회 안에서도 뭐 디지털 이 망을 많이 깔고 또 화상 회의망 이런 식으로 국회 내부와 여야 간에 또 국회의원들과 국회 사무처 간에 또 국민과 국회 간에 다양한 소통망, 통신망 또 뭐 이렇게 뭐 디지털망 이런 걸 많이 까는 망을 많이 치는 사무총장. 그래서 제가 국회 망친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국회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의정 활동 또 정치인으로서 많이 활동해 오셨으니까 국회의원들 이렇게 이제 사무처를 책임지는 이제 사무총장 입장에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의 최근 행보를 보니까 어떤 소감이 드십니까? 뭐 저도 국회의원을 3번 해본 사람으로서 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좀 이해를 하는 시선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들의 엄혹한 시선은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좀 더 좀 긴장하면서 예.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제일 좀 싫어하시는 게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예, 예. 네. 여야 정당들이 너무 많이 싸운다. 제발 좀 싸우게 하지 마라라는 게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가면 늘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협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더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주문했었는데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회 직원들께 또 국민들께 한 말씀 주신다면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시선, 또 국회에 대한 시선이 아주 나쁩니다. 국회가 전체 국가기관 중에서 국민 신뢰도 꼴찌 기관이거든요. 뭐 다른 나라도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은요. 예. 예. 그런데 또 과거에 비교해서 또 바라보면은 저는 2000년부터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예. 20년 동안 국회가 많이 변하고 발전했다. 그런 또 평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기대 수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국회에 대해서는 질타하시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 좋은 정치를 만드는 힘은 국민의 참여와 어떤 그 높은 기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를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질타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국회 TV를 좀 많이 봐주시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김영춘 총장님께서 앞으로 국회를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데 국회 TV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강하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영춘 사무총장께서 이른바 언택트 시대가 돼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의 국회 운영 방식 또 지금 국정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주셨고요. 크게는 앞으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앤파워 인터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